토트넘 팬들이 아스날전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결정적인 순간에 토트넘 팬들은 포스테코글루와 반대 행동을 취했으며 레비 회장도 3초 동안 속이고 손흥민은 소식을 받고 반대의 반응을 보여 소셜미디어에 충격을 주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비디오에 다시 돌아와 손흥민과 토트넘 호스퍼에 관한 내용과 관련된 주제를 계속해 보도록 합시다. 손흥민은 많은 팬들에게 젊음의 아이콘으로 그가 만든 인상적인 순간들, 골과 수준 높은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과 토트넘 동료들은 올해 프리미어리그의 시작이 매우 좋지 않아 팬들의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왜 그런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토트넘 팬들은 실제로 실망할 이유가 있다. 손흥민이 시즌 초에 우리는 올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 10년째인데 그것은 여러 면에서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토트넘은 몇 경기 만에 매우 설득력 없는 성적을 보이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자신의 팀이 2년째 컵을 따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결과로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토트넘 호스퍼는 2024년에서 2025년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에서 아스날에 0-1로 패했으며 경기는 9월 15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이것은 닭가슴살이 이전 라운드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 패한 후 연속 두 번째 패배로 팬들의 큰 경기 승리 기대감을 감소시켰다. 홈 경기의 2점과 볼 점유율 및 유효 슈팅 수에서 우세한 통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64분에 가브리엘 마가레스의 코너킥 헤딩에 실점을 허용했다. 주목할 점은 아스날이 중요한 두 축인 마틴 웨데가르와 데클란 라이스 없이 미드필드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겪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이 기회를 이용하지 못해 런던 대표팀의 패배가 더욱 무겁게 다가왔다.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경기에서 토트넘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많은 전술적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날, 첼시와 같은 탑 8 팀들과의 경기는 모두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2024 시즌 초반 리그 선두 팀들과의 7경기에서 토트넘은 3승, 2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시즌 후반인 2단계에 접어들면서 팀은 단 1승, 1무, 5패에 그쳤습니다. 뉴캐슬, 첼시, 아스날, 리버풀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토트넘이 패배하면서 패배의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주요 선수가 다수 결장한 상태에서 뉴캐슬에게 0-4로 패배하면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항상 압박과 볼 점유율을 중시하며 상대의 진영에서부터 높은 위치를 유지하는 전술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약점은 공중볼 경합 능력이 떨어지고 상대가 빠른 역습을 할 때 뒷공간을 쉽게 노출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단단한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 전술을 가진 상대에게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경기를 지배했지만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질 높은 슛을 날리는 데 있어 정확성이 부족했습니다. 골키퍼 데이비드 라야는 훌륭한 선방을 보여주며 아스날의 0.0 무승부를 유지했습니다. 후반전에도 토트넘은 공을 계속 점유했지만 뒷공간을 드러내었고 상대는 이를 이용해 빠른 공격으로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가브리엘 마갈량의 골은 토트넘이 고정 상황에서 드러낸 약점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즌 아스날은 그러한 상황에서 20골을 기록했지만 토트넘은 세트피스 방어 능력에서 14위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격차는 아스날이 쉽게 이를 활용하여 결정적인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 조절 능력에서는 다소 우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아스날의 견고한 수비를 뚫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중볼 상황에서의 비효율적인 공격은 아스날과 같은 리그 최고의 수비를 뚫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실점을 한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선수들은 동점골을 찾기 위해 매우 공격적인 플레이를 시도했지만 점수를 유지하는 아스날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1-0으로 간신히 패배하며 리그 순위 13위로 떨어졌고
이는 토트넘 팬들과 한국의 축구 커뮤니티에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매우 부진한 경기를 펼쳤고 남긴 인상은 없었습니다. 이 1대0 패배로 토트넘은 탑 8 팀들에 대한 연패를 7경기로 늘렸고 이는 지난 시즌 빌라와의 패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큰 경기에서의 악몽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해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팀의 전술과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호스퍼 클럽은 2주 만에 프리미어 리그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주말 북런던 더비라는 리그 최고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에게 유리하다고 평가되었는데 그들이 홈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스날은 데클란 라이스와 마르틴 웨데가르드와 같은 주축 선수들이 결장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아스날에게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스날은 주축 선수들이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잘하지 않았지만 순간의 결단력을 보여주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패배는 잉글랜드의 토트넘 팬들에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능력과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저녁 2024-2025 시즌 프리미어 리그 4라운드에서 토트넘 호스퍼는 홈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아스날을 맞이했습니다. 아스날은 강력한 팀으로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28승 5무 5패로 2위에 올라 토트넘보다 우세합니다. 비록 홈에서 경기를 했지만 토트넘은 아스날보다 약한 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소는 아스날의 중요한 미드필더인 데클란 라이스가 이전 경기에서 퇴장으로 출장 정지되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마르틴 웨데가르드도 부상으로 이탈하여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중원에서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들은 아스날의 7차례에 비해 15차례 슈팅을 기록했고 아스날의 4차례에 비해 5차례 유효 슈팅을 하였으며 볼 점유율은 64%에 비해 아스날은 36%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후반에 아스날은 점차 경기를 장악하였고 결국 가브리엘 마갈량의 헤딩으로 유일한 골을 기록하며 경기를 0.1로 아스날의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팬들에게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이 패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구의 일부이며 이 게임의 일부로서 팀 전체가 다시 일어나 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경기를 잘 통제했으며 기회를 만들었지만 마지막 처리 과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정확성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결국 토트넘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수를 저질러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토트넘 팬들은 이 경기에서 그의 전술에 대해 여전히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주 출신 감독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일부는 그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친 이유로 해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기가 큰 충격적인 결과는 아닐 수 있지만 토트넘이 홈에서 경기하고 아스날이 주요 선수를 결장시키는 상황에서 여전히 실망스러운 패배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계속 비판하고 있으며 팀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 경쟁에 돌아가고 싶다면 경기력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토트넘 팬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느끼는 실망과 분노를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거의 선수들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손흥민과 같은 주요 선수들을 최적화하여 활용할 방법을 알지 못하는 감독입니다. 훌륭한 감독은 선수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전술 시스템에 배치하고 심지어 그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팀 전체의 플레이에 기여하는 것도 줄어들게 했습니다. 다음은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을 계속해서 중앙 공격수로 배치했다가 왼쪽 윙으로 바꾸는 등 고집스러운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를 지원할 선수가 그 지역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여러 공격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선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빛날 수는 없으며 주변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이 측면에서 혼자 활동하도록 두는 경우가 많지만 측면 수비수들은 높이 올라와서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손흥민이 공을 많이 잃고 좋지 않게 플레이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메시조차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손흥민은 팀 플레이를 더 많이 필요로 하며 그는 이미 32세이므로 필드에서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